지난 2월 2일 SAS 스칸디나비아 항공 소속 Q400 기종이 랜딩 기어의 문제로 착륙 사고를 일으킨 것을 비롯해 몇 건의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당 항공기 Q400 제작사인 밤버디어는 전 세계 항공사에게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지하고 재점검을 하도록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SAS를 비롯한 ANA 등 유수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지했고 관련 부품의 재검검에 돌입했으며 사용자 삽입 이미지 Q400 기종 사고 당사자인 SAS가 2월 24일 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그 결과가 다소 놀라운 것이다. SAS가 운용 중인 Q400 기종 27대 중 25대에서 랜딩 기어 부식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최근 기술 점검을 수행한 데이니시 매거진 인제니어일에 의하면 랜딩 기어 부식 문제는 최근 사고의 유형인 항공기 착륙 시 랜딩 기어 비정상적 작동이나 파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전체 항공기 점검 결과 25대에서 랜딩 기어 볼트 부식 문제를 발견했다. 헬지 토프 스캔디나비스크 테신스칸터 기술 점검 책임자의 말이다. 다만 이 문제점이 항공기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운용 항공사인 SAS 내부적인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SAS는 즉시 Q400 항공기종 전체에 대해 랜딩 기어 부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공기 제작사인 밤버디어는 이 사실을 Q400 기종을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게 긴급으로 전파했다. SAS는 9월 12일 이후 Q400 항공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지하였으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랜딩 기어 부품 교체로 인해 적어도 약 한 주 더 운항 재개가 늦춰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SAS는 하루 약 150만 달러에서 230만 달러의 비용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존 ANA는 전방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는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으며 SAS의 경우는 활주로 착륙 중 우측 랜딩 기어가 부러지면서 항공기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제주항공에서 위 사고 기종과 같은 Q400을 5대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항공도 SAS의 점검 결과에 대한 밤버디어사의 전파 내용을 접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쪼록 정부 당국 및 항공사는 해당 사고 항공기종에 대한 철저한 정비 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항공기 관련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남들 다 쉬는 연휴 기간 중에도 고생한 회사 그리고 관련 업계 동료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카이가 면허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Q400 모델. 메이드 인 코리아 민항기에 오르는 날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민항기 면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카이가 면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민항기는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가 생산하고 있는 Q400이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봄바디어는 세계 3대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로 꼽힌다. 카의 관계자는 봄바디어와 면허 생산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Q400은 쌍발 프로펠러를 기반으로 한 90인승 규모의 중형 민항기다. (1995년) 개발이 시작된 Q400 시리즈는 2000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모델 개선을 진행해 승객 좌석을 90인승으로 늘렸다. 카의 민항기 면허 생산 추진은 한반도 훈풍에 따라 항공기 시장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깔려있다. 이에 앞서 김조원 카의 사장은 지난달 17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협 등으로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이 개방되면 여객이나 화물용 항공 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자체 개발 항공기나 면허 생산 항공기를 만든다는 목표. 카이와 봄바디어의 민항기 생산 협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2년 카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등 컨소시엄을 구축해 중형 민항기를 개발해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형 민항기를 2018년까지 개발해 2037년까지 1100대를 판매하자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이렇게 꾸려진 컨소시엄은 봄바디어와 90석 규모의 중형 터보프롭 항공기 개발을 협의키로 했다. 당시 책정된 총 사업비는 20억 달러이죠. 2,400억 원로 국내 컨소시엄과 봄바디어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봄바디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개발 계획은 흐지부지 됐다. 앞선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4년 중국 방문 당시 장쩌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 2000년까지 100인 승급 민항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장 위치와 지분 등에 대한 갈등으로 2년 만에 무산됐다. 한국은 민항기 개발에 포기했지만 중국은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 상용항공기공사 100에서 200인승 중형 민항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차례 민항기 개발 실패 사례와 다른 분위기가 읽힌다. 항공업계에선 봄바디어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카이와의 면허 생산 계약 체결에 적극적이란 얘기도 들린다. 카이가 전투기 KF-16을 면허 생산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민항기 면허 생산에 있어서 장점으로 꼽힌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민간항공기 자체 생산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전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민항기 수요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 생산 계약을 맺을 경우 라이센스 비용만 치르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카이는 지난해 연말 미국 고등기 사업 APT 수주에 실패했다. 수리온 헬기의 필리핀 수출 역시 좌절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민항기는 안전과 직결된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미국과 유럽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한국보다 기술이 앞선 일본도 민항기 개발에 나섰지만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